여기는 이제 제 저기 친한 동생이고요. 후배고 변리사예요. 변리사 후배고요. 표준 그치. 비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총 이렇게 세 가지 비용이 나오게 돼요. 돌려주나요? 안 돌려주죠. 안 돌려주겠지. 네,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요. 비용은 된 것 같아요. 그죠? 깔끔하네요. 네, 직접 하면 비용이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직접 등록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게 얘기해줬는데 간단한가? 한 번만 해보시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또 이런 거 얘기하면 영업에 지장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내가 여유 있고 시간 있고 그러면 직접 하는 것도 괜찮겠네. 하실 수 있는데 잘 못 찾겠으면 여기 10만 원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충 어느 정도 선에서 해줄 수 있는지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참 이거 비용 얘기하기 전에 이 상표 등록을 하려면 상표권 등록을 하려면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내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직접 하지 않고 의뢰를 하고 대행을 맡기려면 어디에 해야 되죠? 그거를 누구한테? 너무 당연한 질문인가? 왜냐면 이걸 몰라. 지금 나를 되게 황당하게 쳐다보는데 아세요? 나 몰랐어. 변호사한테 해야 되나? 정말? 몰라요. 네.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상표권이라는 거를 사실 잘 몰라요. 내가 직접 할 수 있는지도 몰랐고 공부하기 전에는 맞아. 상표권을 등록하려면 어디를 가야 되는지. 저는 또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이 형이 노골적으로. 아니 그거는 뭐 저한테 하셔도 되는데. 은근히 할 거. 너 안 한다며 그거. 너무 노골적이라서 순간 당황했다. 보다 어. 선행해서 전혀 이제 그냥 아예 그냥 모르시는. 그래서 상표는 이제 변리사라는 변리사한테. 이제 그죠? 저 같은 이제 직업이 그 전문 직군이 따로 있습니다. 변리사가 상표 등록을 하고 있고 보통은 뭐 특허 법률사무소 아니면 뭐 특허 사무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름이 돼 있어요. 왜냐면 특허가 저희 업에서는 메인이기 때문에 또 상표 사무소라는 거는 잘 못 들어봤다 진짜. 네, 안 쓰는데 근데 특허 사무소는 다 상표 등록을 분명히 해주고 있을 거예요. 안 하는 데는 제가 못 들어본 거예요. 제가 아는 법인에서. 그래서 뭐 만약에 찾고 싶으시면 뭐 특허 사무소 아니면 주위에 뭐 변리사를 찾으셔가지고 뭐 상표 등록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인터넷에 검색할 때 뭐 상표 등록, 상표권 등록 이렇게 검색해서 그런 식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변리사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셔도 되고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아무래도 어쨌든 이것도 이제 법률 업무고 또 이제 신뢰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게 제일 아마 우리 신청하시는 분들 제일 고민되시는 부분이 그 상표라는 게 한다고 해서 다 등록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 이 특허청 통계상을 보면 한 60에서 70% 정도만 등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30-40%가 거절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변리사 상담받고 하는 이유가 그 확률을 좀 높이기 위함이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그냥 하게 되면 거절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이제 막 아무래도 모르는 이제 변리사한테 가거나 했을 때는 이 사람이 등록이 된다고 하는데 좀 과연 진짜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의심이 들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뭐 주위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그런 뭐 부분은 해소가 될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거고. 맞아. 예. 그런 게 저도 평생 해볼 일이 없는 건데 그렇죠. 이제 한번 중요하다는 걸 알고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나는 너가 있었으니까 그냥 뭐 가격도 뭐 신경도 안 쓰고 뭐 비싸게 받으면 팔아주지 뭐 싸게 받으면 좋은 거고 그냥 뭐 그냥 한 거야. 뭐 잘 해주겠지 그 생각 그렇죠. 하나로. 근데 그게 너가 좀- 없었으면 이거를 어디다가 뭐 그냥 그게 사실 제일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정보가 너무 많고 맞아. 또 인터넷에 다 찾아봐도 정보고. 업체가 뭐 수십 개가 나올 거기 때문에 견적받는 데는 되게 많더라고. 네, 많잖아요. 그러면 가격도 조금씩 다를 거고 뭐 도대체 어디서 해야 되는지 아마 그런 게 제일 고민되실 텐데 그래서 제가 뭐 조금 도움이 되실 만한 그냥 표준 가격? 비용. 네, 업체들의 표준 그치. 비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기본적으로는 저희 업무가 다 법률 서비스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레인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미용실을 간다든지 뭐 마사지를 받는다든지 했을 때 뭐 호텔에 가서 잘 받으면 같은 마사지 받는 거라도 뭐 몇십만 원 줄 수도 그치. 있고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게 그런 그치. 거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 좋은 뭐 큰 특허 사무소 가시면 조금 비쌀 수도 있고 맛있는 커피도 주고. 네. 상담도 좀 더 잘해주겠죠. 부가 서비스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런 데는 또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을 테니까 아무래도 일을 처리를 좀 잘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작은 데가 뭐
반드시 안 좋다는 보장도 없고 더 싸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쭉 찾아보시면 될 텐데 보통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신청, 심사, 등록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이 업무가 이렇게 각 3단계로 나눠지기 때문에 신청할 때 비용을 받고 그다음 심사 과정에서 만약에 이 상표가 거절이 되거나 하면은 거절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저희 변리사들의 일을 하잖아요. 특허청이 판단을 잘못하셨다. 이거는 이러저러하니까 등록이 돼야 된다. 거절이 됐는데 한 번 더 네, 신청할 어필을 수 하는 있는 거죠. 어필을 하는 비용. 그다음에 그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거절이 나오면 들어가는 거죠. 이 부분은. 그다음에 등록이 성공되면 등록 성공비라 그래서 성사금처럼 이렇게 내거든요. 그래서 총 이렇게 3가지 비용이 나오게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요거를 뭐 중간에 비용은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청 비용하고 성사 비용 요 2가지는 거의 다 받는데 요 비용은 뭐 싼 데는 10만 원 정도 하는 각각 10만 원씩? 네, 각각 10만 원 정도씩 하는 것 같고 뭐 비싼 데는 한 40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요 사이 범위 내에서 대부분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꼭 비싸다고 뭐 이제 다 업을 하시니까 저보다도 더 잘 아실 텐데 반드시 비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싸다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예, 되게 뭐 이 부분은 좀 뭐라고 탁 추천드리기가 쉽진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기본적으로 해도 변리사 사무실이면 또 국가에서 하는 시험을 치고 자격을 갖춘 분들이 다 하시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문제되진 않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되게 그러면은 중간에 거절이 됐어. 네.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서 그냥 포기할 수도 네. 보통 포기 안 하지 근데 한번 보통 아니 판단을 해주나? 네, 변리사님들이? 판단을 해줘요. 한 번 더 해봐라 아니면 판단해 주는데 이제 여기에서 사실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아는 사람이고 하면 좀 더 이렇게 성심성의껏 그러니까 솔직한 의견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안 될 것 같다. 아니면 이거는 진짜 좀 해보면 될 것 같다. 뭔가 이런 감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100%좀 솔직하게 말씀드리기가 쉽진 않아요. 업을 해보면. 그리고 또 저희 의견이 뭐 완전히 맞는 것도 아니니까 실제 판단은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의견을 주장할 뿐인 거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변리사를 찾으시면 좋죠. 우리가 병원 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병원 가서 항상 그렇죠. 모든 게 그렇잖아요. 병원 가서 뭐 특히 치과 같은 데 가면 이걸 뭐 뽑아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진짜 뽑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또 괜히 또 딴 데 한번 가보기도 하고 뭐 그런 다 비슷하기 때문에 나는 아는 변리사가 있어서 좋네. 오케이. 비용 그러면은 그 거절했을 때 그거를 뭐라 그래요? 이렇게 다시 신청, 재신청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거는 이제 의견서 제출이라고 의견서 제출 표현하는데 저희의 의견을 제출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럴 특허청에서 이제 거절이 나온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 그런 비용은 보통 얼마 정도 하죠? 그거는 보통 뭐 안 받는 데도 있고요. 안 받는 데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희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비용이니까 안 받는 데는 아무래도 대충 해서 아무래도 조금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돈을 안 받는데. 네, 그리고 그쵸. 돈을 좀 받는 데는 그것도 레인지가 있지만 한 20에서 50만 원 사이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사건에 따라서 뭐 난이도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사건일수록 좀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했는데 또 안 되면 돌려주나요? 안 돌려주겠지. 네,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오케이 비용은 이 정도면은 된 것 같아요. 그죠? 깔끔하네요. 비용이 오히려 뭐 변호사나 뭐 병원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되게 깔끔하네요. 변리사 이쪽은 뭐 상표 관련해서는 절차가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나오는 거라서. 근데 이거를 이제 대리 업무를 맡기면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직접 하는 방법이 있다 얘기할 건데 직접 하면 비용이 안 들어요? 완전히 안 들진 않고요.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다 대리인들이 받는 그 변리사 보수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국가에서 받아가는 약간 세금조의 비용이 있어요. 수수료 같은 거? 특허청에서 받는 돈이죠. 이거는 직접 하든지 누굴 맡기든지 다 똑같이 나오는 기본적인 등록 수수료 이런 건가요? 등록 뭐 수수료. 아까 세금 같은 거랑 뭐 이름이 있어요? 그거에 그게 저희는 관납료라고 관납료? 부르는데 관에
특허청 관이잖아요. 관에 납부하는 요금. 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신청할 때 처음에 한 6만 원 정도가 나와요. 예, 신청하실 때 6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고 중간에는 비용이 따로 없고요. 그 다음에 등록에 성공하게 되면 등록도 관람료가 나오거든요. 등록은 5년 또는 10년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표 등록이라는 게 한 번 해놨다고 해서 이게 영원히 계속 가는 게 아니고 10년을 보통 10년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10년을 기준으로 보면 10년까지만 보호가 되고 10년 뒤에 이걸 계속 쓰시려고 하시면은 돈을 추가로 내야 돼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세금을 계속 내면서 유지료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 유지료 같은 게 10년마다 한 번씩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10년 뒤에 생각을 하셨다가 또 내셔야 돼요. 네. 그때는 그냥 내기만 하면 유지? 네, 돈만 내면 돼요. 돈을 안 내면은 포기했다. 이 사람이 거죠. 상표를 안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걸 써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이 우리 언어라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그냥 해버리면 나중에는 할 게 없어지는 사태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쓰고자 하는 분들한테만 상표권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돈을 계속 납부하면서. 그래서 보통 10년을 많이 하시는데 10년 하시면 한 22만 원이에요. 10년에 22만 원? 그러니까 뭐 1년당 한 2만 원 꼴이죠. 네. 그리고 5년짜리를 하시면은 14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요. 또 오래 하면 좀 싸게 해주는 다 똑같구나. 특허청도 장사가 다 장사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뭐 인건비 좀 많이 주고 해야 사거나 오래 되니까. 하면 돈 좀 싸게 해주는 똑같네. 재밌다. 그래서 되게 재밌다 이거. 요즘에는 5년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업이라는 게 5년 안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 근데 그 비용 뭐 얼마 안 하는데 그냥 해놓고 말지 뭐 안 되면. 그렇긴 한데 그래도 조금 한 푼이라도 또 아껴야죠. 뭐 하기는 뭐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셀프로 만약에 하신다 이러면은 신청 비용 6만 원, 그 다음에 5년짜리 등록하시면 14만 원이니까 한 20만 원이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그럼 아까 말한 그 대행을 맡겼을 때 말한 그 비용이 포함이 추가 이제 여기서 안 된 거지 플러스 알파. 이 비용이. 아, 거기에 요건 따로 보통 따로. 요구를 하는구나. 따로 받죠. 거기에 이제 부가세 이렇게 또 따로 부가세 할 별도로 거고. 하고. 오늘 뭐 정리가 이렇게 쉽게 되는 거를 혼자서 맨날 끙끙 앓고 있으시. 설명이 좀 이해가 다. 아 너무 잘 돼. 네. 너무 잘 되고 있어. 좋은 것 같아. 역시. 그 다음에 직접 등록하는 방법은 지금 대충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그 특허로라고 있어요. 특허로. 또 다른 사이트에 있어요. 아 다른 사이트에서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특허청 사이트도 아니고? 특허청에서 만든 사이트인데 특허로 어떻게 보면은 약간 회원가입하고 뭐 주문하는 사이트랑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 쇼핑몰 결국에는 같은? 내 신원에 대해서 공인인증이라는 걸 등록을 하시고 왜냐면 내가 신청하는 주체니까 그래서 내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은 그 메뉴들이 쭉 있거든요. 뭐 상표 신청, 출원이라고 돼 있죠. 거기는 상표 출원, 뭐 특허 출원 이렇게 있고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거기 도움말 같은 게 다 있긴 있어요. 셀프로 하실 수 있게끔. 거기서 상표 출원이라 그러면 내가 쓰고 싶은 상표에 이미지를 업로드하게 돼 있거든요. JPG 파일 같은 거 올리고 뭐 내 이름 치고 뭐 상품 치고 이렇게 쭉 말 그대로 서류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 국세청 같은 사이트 많이 이용해 보실 테니까 홈택스 이용하듯이 거기에서도 세금 계산 발행하려면 뭐 정보 치듯이 우리가 상표를 신청하고자 하는 정보를 쭉 쳐가지고 클릭을 하면 또 공인인증에서 그 서명, 전자서명하라고 뜨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 접수 번호 같은 게 딱 나와요. 출원 번호. 그렇게 해서 셀프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이트에. 되게 간단하게 얘기해 줬는데 간단한가? 실제 사실 한 번만 해보시면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그 한 번에 해보기까지 왜냐면 용어들이 생소하고 좀 복잡한 처음 하기엔 좀 어려운 게 있어? 조금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마 특허청 내에서 이제 직접 출원하는 거를 돕기 위해서 동영상도 찍어서 올려놓고 올려놓은 게 있어? 네, 특허청에서 많이 그거를 영상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특허로 밑에 보시면 전화번호 같은 게 있어요. 특허청 콜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전화하시면은 정말 친절하게 다 알려줘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또 이런 거 얘기하면은 영업에 지장 생기는 거 아니야? 괜찮아? 심지어는 막 원격으로 해가지고 특허청에서 우리 PC에다가 해가지고 아 진짜? 그 원격 지원도 해줘? 그것도 해줘요. 잘 돼 있다.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특허청이 돈이 많거든요. 아까 그 말한 비용 그치 뭐 10개월씩 쌓아놓고 지금 일이 이렇게 엄청나게 밀려있는데 돈이 많아서 너무 잘 해놨어. 좀 어렵게 해놔야지 우리도 좀 먹고 살 텐데 그러게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하실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좀 내가 여유 있고 시간 있고 그러면 직접 하는 것도 괜찮겠네. 하실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약간 분명히 법적으로 보호되는 거를 고려를 하셔가지고 등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담을 그래도 한번 조금이라도 받으시고 제대로 신청하는 게 좋죠. 만약에 엉뚱하게 막 다른 내가 등록 안 해도 되는 거에다가 막 분류에다가 등록한다든지 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확실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저도 웬만하면은 그렇잖아요. 세금 같은 거 제가 맨날 얘기할 때도 맡겨라. 근데 세금 같은 거는 내가 한 번쯤 해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맡기더라도 계속 되는 일이고 매년. 그러니까 내가 좀 정확하게 알려면 한 번쯤 해보는 게 좋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사실 내가 필요할 때 어쩌다 진짜 간헐적으로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될 이유는 없어. 그냥 그때그때 맡기면 되는데 그 비용이 뭐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고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시간 싸움인데, 사업은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리소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싸움인데, 이거를 내가 공부해가지고 이거 한 번 돈 몇십만 원 아끼겠다고 한다는 거는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내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직접 하시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비용 쓰자 하고 그냥 맡기면 확실하게 좀 해줄 수 있는 사람 찾아가지고, 잘 못 찾겠으면 여기 필요하시면 제가 링크에 안내해 놓을게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해서 해줄 수 있으면 링크를 남겨놓고, 지금은 좀 어렵다 싶으면 빼놓고, 그래서 링크가 있으면 마땅히 맡길 데가 없으면 믿을 만한 친구니까, 뭐 제 얼굴도 이렇게 같이 나오고 했는데 제 얼굴을 봐서라도 잘 해주겠죠. 대충 뭐 오늘 지금 며칠이지? 2019년 7월 기준으로 가격이 대충 어느 정도 선, 아까 뭐 1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충 어느 정도 선에서 해줄 수 있는지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저는 지금 20만 원. 그 정도 중간선? 네, 중간보다 조금 싼 중간보다 뭐 좀 쌀 수도 있고. 할 땐 조금 더 비싸게 받은 것 같은데. 아니 더 싸겠어요. 더 싸게 했나? 농담이야, 농담. 돈도 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나는 팔아주려고 한 거고. 근데 아무튼 이거를 뭐 많이 팔아주고 뭐 이런 걸 떠나갖고, 중요한 거는 이제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좀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서비스를 받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거 보시는 어떤 혹시 변리사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뭐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이 영상에 밑에 링크 남기긴 좀 그렇고, 저희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 카페가. 그래서 거기에서 뭐 질문해 주시는 분들한테 답변 좀 해주시고 이러면 제가 또 거기에도 이렇게 앞에 배너 광고 만들고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이렇게 노출하면 또 거기에서 카페에서 활동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질문 올라오면 좀 답변해 주시고. 그러니까 뭐 상표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저희 카페에 이렇게 질문 올려주시고 하면 도와줄 거지? 뭐 제가 잘 안 되면 이렇게 넘겨서 좀 답변을 좀 받고, 아니면 다른 분들이 좀 잘 아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답변하는 활동을 해주시고 이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활동을 하다 보면 신뢰라는 게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이제 또 일을 맡길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리고 저희 카페에 그 소개합니다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뭐 변리사 하시는 분들, 변리사무소 하시는 분들 있으면 자기소개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거 링크로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꼭 해야 될까? 약간 이런 고민이 분명히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안 하고도 사업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제일 당혹스러운 게 내가 사업을 막 하고 있는데 경고장이 탁 날라오는 게 제일 당혹스럽고, 이거 내가 등록한 이름이니까 쓰지 마세요.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간판을 떼라. 그럼 비용이 그게 얼마예요? 그리고 티플리스에서 검색을 했어. 근데 없어. 등록하긴 귀찮고 그냥 쓰자. 썼어. 며칠 전에 등록을 한 거야, 그 사람이. 그러면은 나는 그러면- 간판을 내려야 돼? 그렇죠. 먼저 쓴 사람의 권리를 주는 게 아니고 먼저 등록한 사람한테 권리를 주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등록 안 한 거에 대한 실책인 거예요, 그 부분은. 근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특히 대부분 뭐 식당이라든지 자영업자분들이 등록 안 하고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일 터지고 나서 찾아오신 분들이 실제로 많아? 많고, 저희 업계의 이 법률이나 판단은 되게 정의로워요, 제가 볼 때는. 그래? 네, 정의가 이겨요. 아니 먼저 등록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냐,
그거는 네가 등록을 했어야지 왜 안 했냐. 네 잘못이지. 아, 진짜? 그거는. 등록 안 한 네 잘못이지. 등록한 사람이 뭔 잘못이냐. 문제가 되는구나. 원칙대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예. 문제가 되는구나.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 안 되면은 상표를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이패드. 오히려 애플이 침해자죠. 이 상표 얘기 되게 재밌는데?